안녕하십니까, 최불암입니다. 전에 어떤 잡지에서 보니까요,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해놨더군요.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다고 할 때 찬성자는 대한민국에서 딱 둘 뿐이었다.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. 물론 약간의 과장은 있겠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주역에서 정주영 회장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죠. 아니, 군뱅이를 잘만 먹었나? 왜 이렇게 늦어? 해 떨어졌다. 여기 있습니다. 에이, 아니, 이런 보고서 읽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? 말로 해라, 말로. 우여곡절 끝에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은 가졌지만 고속도로 공사비 책정이 지나치게 빠듯했다. 시공사들의 최대 고민이었고 현대건설도 예외는 아니었다. 아무리 주판을 놔봐도 남는 게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.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장사꾼이 손해를 보면 그건 장사꾼이 해야지. 공사기한 동안 투입되는 장비며 인건비를 놓고 보면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. 이것 봐, 군인들이 뭘 알아, 응? 고속도로 구경도 못 해본 친구들이 공사 기한을 정해준다고 해가지고 말이야. 거기 맞추다 보면은 우리 현대건설은 망해. 응? 그러니까 무조건 공기 줄여. 현재 공기도 짧습니다. 더 줄여. 아주 그냥 바짝 줄이라고.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. 뭐야? 아니, 탈법도 안 된다. 부실공사도 안 된다. 그 무슨 수가 있어? 응? 공사라도 빨리 끝내야 이문이 남지. 알겠습니다. 공기 단축으로 가겠습니다. 그래, 공사 기간 단축이 바로 돈이야. 알아들어? 긴장해.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모두 국내 건설사였다. 현대, 극동, 삼환, 삼부, 동아와 같은 몇 개 건설업체 외에는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.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이 그렇게 긴장할 정도면 다른 건설사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. 오늘 건설사 대표자 회의는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.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장관님,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. 이건 건설부를 맡고 계신 수장으로서 꼭 좀 들어주십시오. 뭡니까?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는 건 좋습니다. 저희도 영광이라면 영광입니다. 허나 저희는 기업입니다. 이윤이 남아야 합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 말씀 계속 하시죠. 저희 회사는 현대나 극동, 동아보다는 한참 작은 회사입니다. 중장비까지 준비하기에는 힘에 벅찹니다. 헌데 은근히 정치권에서 분담금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. 분담금이요? 분담금. 당시 건설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내놓던 돈이다. 곧 정치 자금이다.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가 적어서 죽을 지경입니다. 최소한 분담금만이라도 좀 막아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분담금이요? 예, 각하. 건설사들이 간절한 부탁을 해왔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가 적어서 부실 공사라도 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다 분담금까지 걷어가면 어쩌라는 거지. 각하께서 특별히 조치 좀 해주십시오. 알겠습니다, 주장관. 나 이 문제는 내가 철저하게 막아보겠습니다. 그런데 현대 정주영 사장은 요즘 현장에서 산다면서요? 아, 예. 군복같이 생긴 시퍼런 작업복까지 입고 불철주야 현장에서 호령하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는 부르도자로 통합니다. 그 양반 참
고속도로 이용간이 박산이 100명보다 정사장 하나가 낫죠. 예, 맞습니다. 특히 현장에서는 정 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아주 유명합니다.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? 또 와. 누가? 누구긴 누구야. 부르도 자지. 아, 이런. 담배 한 대 피우고 하려더니, 아유. 거기 두 사람, 거기 애들 놀고 있어. 아유, 방금 전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럼 계속 해야지. 금방 해 떨어질 건데 일은 안 하면 그냥 내일부터 밥 굶을 거야. 예, 알겠습니다. 사장님, 그만 들어가시죠. 아니, 말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. 계속 돌아. 피곤하실 텐데 현장 사무실 야전침대라도 누우시죠. 아니, 그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. 계속 그냥 빙빙 돌아. 경부고속도로가 시공되고부터 정주영은 거의 잠을 못 잤다. 작업 현장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고 작업을 독려했다. 공기 단축에만 신경 쓰다 보니 부실 공사가 걱정됐던 것일까. 그의 현장 동료는 보통을 넘어선 것이었다. 이봐, 김상무. 사업을 하려면 말이야, 사람을 잘 부려야 돼. 응? 직원들이나 인부들을 좀 봐. 현장에서 내 차만 보면 그냥 게으름을 못 피우잖아. 푸른색 제복에 바짝 조인 군화끈. 1944년형 지프를 타고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빙빙 돌았던 건설회사 사장. 그때 정주영은 고속도로 건설에 전부를 건 사람 같았다.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정주영 회장의 이미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중년기, 노년기의 정 회장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. 그 양반의 젊은 시절은 참 대단했습니다. 범처럼 용맹하고 빠르면서도 사자처럼 담대한 그런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정 회장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해서 남은 건 중장비 기계하고 경험뿐이다. 공사 기한은 짧다. 그러나 돈은 없다. 결국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면 공사 현장의 기계화가 필수였다. 예? 아니, 1900대나요? 아니, 왜 그렇게 놀래? 사장님, 중장비 1900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? 왜? 아니, 왜 이래? 사장을 뭘로 보고. 대충 잡아서 $1000만 좀 안 될 거다. 그게 적은 돈입니까? 우리 이 공사에서 남는 거 없습니다. 중장비를 2000대 가까이 산다면... 냉기려고 산 거야, 냉기려고. 중장비를 그렇게 많이 사는데 어떻게 남습니까? 나 이런 정말. 이거 봐, 김영중. 세임을 좀 해봐라, 세임을. 응? 중장비가 없으면은 사람을 끌어다 써야 돼. 응? 인건비는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? 그렇고 사람이 죽고 다쳐봐. 인건비 부담도 그 돈이 더 들어가. 그렇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. 그게 뭡니까? 천하의 막노동 인부들 다 끌어와도 장비가 없이는 이 고속도로 공사 기한 못 맞춰. 응? 내가 뭐라 그랬어? 공기를 그냥 바짝 줄여야 그나마 손해를 안 본댔지.
사장님, 정말 이러시면 망합니다. 아, 정말 참. 넌 정말 계산도 참 못한다. 어? 기계는 남잖아, 기계는. 정주영은 이미 내다봤던 것일까. 그 갑작스럽고 엄청난 물량의 신종 중장비의 도입은 실제로 현대건설 경영수지에 압박을 주기도 했다. 그러나 그 뒤 1970년 이후 현대 경영 합리화 촉진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다. 하지만 그건 현대건설의 경우였고. 건설부 장관입니다. 장관님, 최 차관입니다. 중장비 사기로 한 건설 회사들 말입니다. 공문위를 빼는데요. 아이, 꽁무니를 빼다뇨? 한 회사당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까지 차관을 부담해야 한다면 공사 끝나고 나서 망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. 알았어. 내가 직접 만나보리다. 장관님, 이대로는 저희 망합니다. 품셈을 좀 높여주셔야 합니다. 품셈이란 어떤 건설 공정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자재비나 경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뜻한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고속도로 공사가 워낙 빠듯한 예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? 현재의 품셈 가지고는 차관 금액 상환하기가 어렵습니다. 저 사장님들, 이 건설공사 이거 하나 하시고 말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시면 정책 차원에서 도와드릴 기회도 있을 겁니다. 당시 이런 약속을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다. 다만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된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는데 고속도로 공사 후에 이런저런 공사를 밀어주는 조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. 장관님, 사장들이 협조를 할까요? 지금 와서 협조 안 하면 어떡해? 정부가 떠안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정부가 그 많은 중장비를 사서 뭐하나?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쓰고 남은 장비를 모두 정부가 인수해서 중기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장비는 임대 형식으로 빌려주고요. 아하, 근데 그런 사실을 발표하면 이 장비를 마구 써서 고물이 될 수도 있을 텐데. 그런 문제는 있죠. 결국 장비들은 기업들이 떠안기로 했다. 물론 건설사들은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된다. 마침내 그해 12월 21일 서울 인천간 및 서울 수원 간 고속도로 개통식이 열렸다. 조국 근대화를 다짐하는 약진의 길 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그 개통을 봤습니다. 박 대통령 내분이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서울 인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. 그리고 같은 날 서울 수원 간 고속도로도 개통됐는데 전국을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줄 이 고속도로가 보다 빠른 발전을 기약하는 가운데 1968년도 저물어 갔습니다. 부장관 수고하셨어요. 우리 허필은 장군 이하 이 모두들 고생들 했습니다.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입니다. 네, 시작이 반이라는데 벌써 절반은 한 거요. 각하, 실이 촉박하긴 하지만 연말까지는 오산 구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산 인터체인지 공사가 50%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였다. 주원 건설부 장관의 일종의 충성 발언이었다. 자, 이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의 첫 구간 서울 수원간이 뚫립니다. 첫 발을 뗀 셈입니다. 하지만
동시에 앞으로 갈 길은 또 얼마나 먼지를 확인하는 순간에 불과했습니다.